가족이라 안 볼 수도 없고 친구라 끊기도 어렵고 친척이라 모임마다 마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끝마다 비교를 합니다. 누구 집 아들은 이번에 집 사줬다더라. 그 집 며느리는 참 잘하더라. 친구 누구는 연금도 많이 나온다더라. 당신은 왜 그렇게 자꾸 아파? 큰 욕을 한 것도 아닙니다.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을 듣고 오면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합니다. 밥을 먹어도 체한 것 같고 잠자리에 누워도 그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내가 그렇게 못 살았나? 내 자식이 그렇게 부족한가? 나는 왜 남들처럼 못했을까? 오늘 말씀은 말끝마다 비교하는 사람 앞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교하는 사람에게 내 노후의 정수를 맡기지 않는 법, 그 이야기를 차분히 나눠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비교의 말이 더 아프게 들어옵니다. 젊을 때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하고 넘길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후에는 다릅니다. 이미 자식도 어느 정도 자랐고 돈도 하루아침에 크게 바꾸기 어렵고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누가 비교하는 말을 던지면 그 말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마음 깊은 곳을 찌르고 지나갑니다.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반가워서 커피 한잔 마시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앉자마자 친구가 말합니다. 우리 큰아들은 이번에 승진했어. 작은 딸은 매주 전화해. 너희 애들은 요즘 연락 자주 하니? 처음에는 그냥 안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요즘 자식 잘 키운 집은 노후가 다르더라. 애들이 부모 챙기는 집은 참 보기 좋아. 자식이 성공해야 부모 어깨도 펴지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오면 갑자기 내 자식이 미워지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는 내 삶 전체가 초라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자식이 바빠서 전화를 못한 것뿐인데 마치 내가 부모 노릇을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자식이 아직 형편이 어려운 것뿐인데 마치 내 인생 농사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친척 모임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밥 먹는 자리에서 누가 툭 던집니다. 요즘 누구네는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더라. 누구는 자식이 용돈을 매달 100만 원씩 준다더라. 누구네 부부는 아직도 여행 다닌다더라. 듣는 사람은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무너집니다. 우리 집 통장 잔고가 떠오르고 병원비 걱정이 떠오르고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고 아껴 쓰던 지난 날이 떠오릅니다. 건강 비교도 참 아픕니다. 그 나이에 아직 정정한 사람도 많던데 누구는 매일 산에 다닌다더라. 당신은 왜 그렇게 자꾸 아파?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내 몸이 답답합니다. 나도 남들처럼 가뿐하게 걷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고 비교까지 들으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그러니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말에 마음이 상하는 것은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속이 좁아서도 아닙니다. 노후의 마음은 이미 많은 것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 마음 위에 비교의 말이 떨어지면 작은 말도 큰 파문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말끝마다 비교를 할까요? 그 사람들은 정말 남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걸까요? 물론 일부러 찌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대가 불편해하는 줄 알면서도 자기 우월감을 느끼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교가 악의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비교하는 사람도 자기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비교합니다. 사람은 자기 안이 편안하면 남을 자꾸 재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괜찮다고 느끼는 사람은 굳이 남의 자식, 남의 돈, 남의 건강을 가지고 말끝마다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불안이 많은 사람은 자꾸 남과 비교해야 안심이 됩니다. 내 자식이 그래도 더 낫다. 내 형편이 그래도 저 집보다는 낫다. 나는 아직 저 사람보다는 건강하다. 이렇게 확인해야 잠시 마음이 놓이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비교는 내가 부족해서 생긴 말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 불안이 밖으로 새어나온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의 불안이 내 마음속 오래된 질문을 건드린다는 데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마다 마음속에 조용한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잘 살아온 걸까? 자식에게 충분히 해준 걸까? 이 정도 노후면 괜찮은 걸까? 내 인생이 남들보다 뒤처진 것은 아닐까? 이 질문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말로 안 할 뿐입니다. 그런데 비교하는 사람이 나타나 그 질문 위에 소금을 뿌립니다. 누구는 잘했다더라. 누구는 받았다더라. 누구는 누린다더라. 그러면 내 마음은 갑자기 시험지를 받은 사람처럼 됩니다. 내 인생을 채점하기 시작합니다. 자식 점수, 돈 점수, 집 점수, 건강 점수, 부부 사이 점수, 인맥 점수, 노후 점수, 마음속에 이런 점수표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점수표는 대부분 나를 괴롭힙니다. 왜냐하면 남의 삶은 좋아 보이는 장면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자식 자랑을 할 때 그 집안의 외로움까지 말하지는 않습니다. 친척이 돈 자랑을 할 때 그 돈 때문에 생긴 가족 갈등까지 말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건강 자랑을 할 때 밤마다 찾아오는 두려움까지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대개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장면만 꺼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조각난 이야기와 내 삶 전체를 비교합니다. 이것이 마음을 무너뜨리는 큰 이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비교하는 사람 앞에서 내 사정을 길게 설명할수록 마음은 더 다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내 설명을 듣고 이해하기보다 또 다른 비교거리를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애가 요즘 일이 바빠서 그래.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바빠도 효자들은 다 전화하더라 하고 말합니다. 병원비가 많이 들어서 요즘 아꼈어.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누구는 노후 준비를 잘해서 평하다더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내 삶을 설명하다가 어느새 변명하는 사람처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비교하는 사람의 말은 내 삶을 정확히 아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내가 밤마다 어떤 걱정을 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 어떤 것을 포기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아픈 놈으로도 어떻게 하루를 버텼는지 모릅니다. 내가 돈 한 푼 아끼려고 얼마나 조용히 참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던진 말 한마디로 내 삶 전체를 채점하게 두면 안 됩니다. 그건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그럼 비교하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참아야 할까요? 아니면 똑같이 쏘아 붙여야 할까요? 둘 다 오래 가기는 어렵습니다. 참기만 하면 마음의 병이 남고 똑같이 싸우면 관계가 더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선입니다. 첫째, 비교의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지금 자기 기준으로 말하고 있구나. 저 말은 내 인생 전체를 아는 말이 아니구나.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지만 이 말이 내 정수는 아니구나. 말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속으로만 해도 됩니다. 비교의 말이 들어오는 순간 마음 안에 작은 문지기를 세우는 겁니다. 둘째, 대답을 길게 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는 사람은 내가 길게 설명할수록 또 다른 비교거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은 매주 찾아오는데 너희 아들은 잘 안 오나 봐? 이때 너무 길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이렇게만 말해도 됩니다. 요즘 일이 바쁜가 봐요. 그래도 각자 잘 살고 있으면 고맙지요. 그리고 멈추십시오. 내 자식의 사정, 내 서운함, 우리 집 이야기를 그 사람 앞에 다 펼쳐놓지 않아도 됩니다. 또 누가 말합니다. 누구네는 자식이 용돈을 많이 준다던데 너희는 어때?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집집마다 형편이 다르지요. 저는 아이들이 자기 생활 잘 꾸리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말은 비굴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는 말입니다. 내 기준을 부드럽게 세우는 말입니다. 건강 비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그 나이에 산도 다니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아파? 이런 말을 들으면 속이 상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사람마다 몸이 다르지요. 저는 제 몸에 맞게 천천히 돌보고 있습니다. 짧게 말하고 멈추십시오. 내 병력을 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고통을 허락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힘듭니다. 셋째, 비교를 자주 하는 사람과는 만나는 시간을 줄여도 됩니다. 이 말이 사람을 미워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이 매번 다치는 자리에 계속 오래 앉아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고 오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고 오면 괜히 내 자식이 미워지고 내 집이 초라해지고 내 몸이 한심해집니다. 그런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 단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내 마음과 맞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관계를 조금 멀리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친척이니까 봐야 하고 오랜 친구니까 참아야 하고 이웃이니까 웃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후의 관계는 조금 달라도 됩니다. 내 마음을 갉아먹는 관계는 만나는 횟수를 줄여도 됩니다. 전화가 오면 꼭 오래 받을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좀 쉬고 있어서요. 다음에 통화해요.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모임에 가서 불편하면 끝까지 앉아있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몸이 좀 피곤해서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이것은 무례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보호하는 예의입니다. 넷째, 비교하는 말이 시작되면 화제를 살짝 바꾸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누가 자식 비교를 시작합니다. 누구 아들은 이번에 큰 회사 들어갔다더라? 그때 바로 맞받아치지 말고 이렇게 돌려보십시오. 잘 됐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참 고생이 많지요. 그런데 건강은 좀 어떠세요? 돈 비교가 시작됩니다. 누구는 집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런 이야기는 들으면 사람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저는 요즘 그냥 지출 줄이고 편하게 사는 쪽을 생각합니다. 배우자 비교가 시작됩니다. 옆집 남편은 아직도 아내한테 잘한다더라.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집집마다 사는 모습이 다르지요? 좋은 모습은 배우고 비교는 안 하려고 합니다. 짧고 부드럽게 말하면 됩니다. 다섯째, 집에 돌아와서 비교의 말을 되새김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상처받은 말을 집에 와서 다시 꺼내봅니다. 설거지하면서 한번, 잠자리에서 한번, 다음날 아침에 또 한 번.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한 번 말했는데 나는 내 마음속에서 10번, 20번 다시 듣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이 내 마음 안에서 계속 재방송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종이에 한 줄만 적어 보십시오. 오늘 나는 비교의 말을 들었지만 내 삶의 가치는 줄어들지 않았다. 그리고 물 한 잔 마시고 창문을 조금 열고 숨을 천천히 쉬어 보십시오. 상처받은 마음은 생각으로만 달래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몸을 같이 달래야 합니다. 여섯째, 나도 모르게 남과 비교하는 말을 줄여보십시오. 비교에 많이 상처받은 사람도 어느 순간 다른 사람에게 비교의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누구 집에는 부모한테 잘하던데? 라고 하고 배우자에게 옆집 남편은 저렇게 다정하던데? 라고 하고 친구에게 너는 그래도 나보다 낫잖아?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상처받은 말이 내 입을 통해 다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내 입에서도 비교를 조금씩 줄여보십시오. 비교를 줄이면 내 마음도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남을 덜 재면 나도 덜 재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의 괴로움이 집착에서 커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집착이라는 말이 꼭 돈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는 것만 뜻하지는 않습니다. 남의 평가를 붙잡는 것도 집착입니다. 지나간 말 한마디를 붙잡고 밤새 내 마음속에서 다시 듣는 것도 집착입니다. 비교의 말이 아픈 이유는 그 말에 내가 붙들리기 때문입니다. 말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상대는 집에 가서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그 말 하나를 붙잡고 내 인생 전체를 다시 계산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내 자식은 왜 저렇지? 이렇게 마음이 남의 말, 남의 자식, 남의 통장, 남의 건강을 따라다닙니다. 내 몸은 집에 있는데 마음은 남의 집 문 앞에서 서성이는 겁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무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일도 변하고 나쁜 일도 변합니다. 자식의 형편도 변하고
친구의 자랑도 변하고 내 건강도 하루하루 다릅니다. 그러니 오늘 누가 잘나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편안한 것도 아니고 오늘 내가 부족해 보인다고 해서 내 삶이 영원히 초라한 것도 아닙니다. 삶은 한 장면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의 환한 장면과 내 어두운 장면을 비교할 때가 많습니다. 남의 웃는 얼굴과 내 외로운 밤을 비교합니다. 남의 자식 자랑과 내 자식 걱정을 비교합니다. 남의 여행 사진과 내 병원 예약 문자를 비교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내가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정한 비교가 아닙니다. 남의 삶도 가까이 가보면 다 사연이 있습니다. 말 못할 걱정이 있고 밤에 혼자 삼키는 한숨이 있고 가족끼리도 풀지 못한 매듭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인연을 말할 때 인연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도 그렇습니다.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고 애썼다고 해서 자식이 늘 가까이 있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부부 인연도 그렇습니다. 오래 살았다고 해서 언제나 마음이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 인연도 그렇습니다. 젊을 때 가까웠던 사람이 노후에도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인연은 소중히 여기되 그 인연이 내 마음을 계속 해치게 두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자비는 상대가 하는 말을 모두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상대를 미워하지 않되 내 마음도 함부로 다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 불안으로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나름의 외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불안까지 내가 대신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비교 습관까지 내가 고쳐줄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해보십시오. 당신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나는 그 말로 내 삶을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조용한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처가 왔을 때 그 상처를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들여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비교의 말이 문 앞까지 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안방까지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 마음의 안방에는 아무 말이나 들이면 안 됩니다. 거기는 내가 쉬어야 할 자리입니다. 오늘 제목의 답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끝마다 비교하는 사람과 너무 가까이 지내면 노후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라서만은 아닙니다. 내 노후의 마음이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견디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혼자 남을까봐 드는 두려움, 지난 세월에 대한 후회. 이 모든 것을 안고 살아가는 마음에 비교의 말은 작은 가시처럼 박힙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 마음을 조금 보호해도 됩니다. 다 받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이해시키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말은 짧게 듣고 흘려보내십시오. 어떤 사람은 조금 멀리서 대하십시오. 어떤 모임은 덜 나가도 됩니다. 어떤 전화는 짧게 끊어도 됩니다. 이것은 매정한 것이 아닙니다. 늦게라도 내 마음을 돌보는 일입니다. 당신이 잘못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남처럼 못 살아서 상처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형편 안에서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부족한 날도 있었겠지요. 후회되는 선택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의 자식이 더 잘됐다고 해서 당신의 자식이 못난 것은 아닙니다. 누구의 노후가
더 넉넉해 보인다고 해서 당신의 세월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누구의 몸이 더 건강해 보인다고 해서 당신이 게으르게 산 것도 아닙니다. 사람마다 짊어진 짐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지나온 길이 다릅니다. 겉으로 비슷해 보여도 속사정은 모두 다릅니다. 그러니 남의 기준으로 내 삶을 재지 마십시오. 남의 말로 내 노후의 정수를 매기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비교의 말을 들으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한 번만 말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말을 하는구나. 하지만 내 삶은 내가 알고 있다. 나는 나대로 애써 살아왔다. 이 세 문장만 붙잡아도 마음이 조금 덜 흔들립니다. 노후의 평안은 남보다 더 가져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남보다 더 자랑할 것이 많아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남의 말에 빼앗기지 않을 때 옵니다. 내 자식이 완벽하지 않아도 그래도 내 자식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내 통장이 넉넉하지 않아도 오늘 하루 쓸 만큼에 감사할 수 있을 때,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오늘 나를 데리고 여기까지 와준 몸에게 조금 고마워할 수 있을 때, 그때 마음이 조금 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삶은 비교의 말 한마디로 무너질 만큼 가벼운 삶이 아닙니다. 오래 버텨온 삶입니다. 많이 참아온 삶입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온 삶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남의 저울 위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내 마음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 자리에 조용한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 한번 남겨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오늘도 비교의 말에 마음을 다치고 돌아온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식 비교, 돈 비교, 건강 비교 때문에 오래 마음이 아팠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짧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자식 비교가 힘들었습니다. 돈 비교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건강 비교가 아팠습니다. 이렇게만 적어주셔도 됩니다.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마음이 조금 덜 외로워집니다. 매일 듣는 아미타불은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덜 무겁게 잠들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조용히 쉬어갈 말 한 자락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